그런 얼굴도 보이시는데 여자분들이 더 오실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진행을 해봐야 되니까 우리는 딱 잡혀져 있는 게 2시간밖에 없으니까요. 정말 2시간 동안을 통해서 정말 알차게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배워두면 여러 가지로 저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정말 확신을 드려요. 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 목적으로 제안서를 쓰던 강의 교환을 오늘 D그룹에 강의를 다녀왔는데 교환 제작 스킬이었어요. 이것도 역시나 파워포인트 기반으로 다 되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만 배워두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알짜적으로 그걸 활용을 잘 하신다면 여러분들한테는 하나의 경쟁력이라는 게 될 수가 있겠죠. 자,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아주 초급? 물론 아주 기본 베이스부터 배우기는 여러분들 빠듯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어찌 보면은 체크리스트를 하나 드렸죠. 그거대로 해서 어찌 보면은 알려드렸는데 혹시 집에 가셔가지고 연습을 해보셨습니까? 잘 안 돼요? 네. 이게 있어요. 현장에서 배우는 것과 그리고 VOD 보신 분도 계시죠? VOD. 네. VOD 또 보셨어요? 안 보셨죠? 제가 이지 파워포인트 알려드렸죠? 물론 VOD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그 현장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화면이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죠? 일부러 그거는 제가 그렇게 디자인을 한 겁니다. 오시라고요. 네, 또. 네, VOD는 그 이지 파워포인트에 여러분들 한 번 들어서는 정확히 이해도 안 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 딱 받아들이시기가 그 2시간은 굉장히 짧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계속 보면 저도 좋겠지만 항상 제한되어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도 뭔가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낼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도 있어요. 내일은 또 강의가 열리겠지만 OPP라고 해서 원페이지 책을 읽고서 도회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거를 이 두 분들이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거잖아요. 결국엔 파워포인트 스킬도 배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뭐예요? 그거잖아요. 스킬은 담는 그릇인 거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그릇에 담느냐에 대한 그 스킬만 알으신다면 도구를 배우시는 거고 거기에다가 뭘 담겠느냐. 어찌 보면은 스토리 맥락 같은 것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맞죠? 네. 제안서, 사업계획서, 회사 속에서 이 스토리 어떻게 잡아야 되냐고. 그것만 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스킬 진행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을 유혹할 수 있는 모든 문서에는요 유혹의 기술이라고 하는 게 내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자체가 유혹적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막 쓰시잖아요. 어떤 뭔가를 생각해놓고 이 사람들이 내 문서에 빠져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적 하에 그냥 일단 손 닿는 대로 글자 써지는 대로 쓰다 보니까 내용이 장황해지기도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형태가 아니라 내 위주로 쓰게 되는 거죠. 결국엔 모든 문서는요 왜 쓰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그냥 여러분들만 좋은 형태로 배우셨다라고 한다면 굳이 문서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죠. 문서가 왜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한테 뭔가 보여지게끔 하는 하나의 우리의 계약 관계를, 신뢰를 주는, 내 말로 떠들면 여러분들 말을 못 지키면요 그건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하죠. 말을 지키면, 그 말을 통해서 말을 해내면 우리가 그 사람을 인정하면서 그 사람을 프로 기획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말만 하지 말고 뭔가 그림을 그려오던가 왜 보여지는 게 없어? 넌 왜 그러니?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서를 쓰는 건데 문서에도 여러분들 다 끌어당기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유혹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문서 만드실 때 각각의 제안서를 만들든 회사 소개서를 만들든 여러분들 강의 교환을 만들든 간에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3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뭐예요? 첫 번째. 저번 시간에 얘기 은근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잘 모르겠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게 약간 모호해지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잡으시는 그 what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모호해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what. 내가 뭘 가지고서 제안을 할 건가, 내가 뭘 가지고서 사람들을 끌어당길 건가에 대한 what.
그리고 또 같은 기조로 본다면 어떻게 필요하죠? 우리 그냥 일반적인 동기부여성, 특강 같은 경우에는 동기만 부여받고 끝난단 말입니다. 결국엔 그게 제일 힘든 거죠. 하우를 알려주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실천이 안 돼. 왜? 되게 모호하고 뜨뜻미지근하게 알려주고 있거든. 우리가 정작 하려고 하면 뭐예요? 이게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딱딱딱딱 그 사람들이 바로바로 뭔가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탁탁탁 방법을 제시하는 거고, 그리고 what과 how만 알면 여러분들 좋은 강의 들었습니다, 좋은 정보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네요 에서 끝날 거지만 끌어당기는 거 마지막 한 요소 뭐예요? why가 들어가야죠. 왜 이 제안이 중요한 건지, 왜 당신네들이 오늘 내 강의를 들어야 하는 건지, 왜 이게 중요한 건지에 대한 why가 필요한 거예요. what, why, how. 이 세 가지가 그 문서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네, 사실요.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 구성을 풀어나갈 건지에 대한 스토리 맥락을 파워포인트 스킬부터 이렇게 다루시는 게 아니라 한 페이지에다 깔끔하게 시나리오, 우리 보통 영화 같은 거 보면, 광고 같은 거 보면은 그 슬라이드 잡고서 거기서 이제 시나리오 쓰는 거 있죠? 잘 하시는 거 있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숲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스토리에 대한 숲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영화 기획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해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딱 머릿속에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구상이 잡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에 손을 얹으셔야 확실하게 메시지를 살릴 수 있는 문서, 그리고 메시지의 선택과 집중이 된 문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킬을 배우셔도 늦지 않는 거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 여러분들 기획서 기반, 내용 기반으로 이렇게 이번 강의를 연 게 아니라 오늘은 스킬을 여러분들이 좀 배우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 초두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스토리 맥락이, 여러분들이 결국엔 이 도구를 배우는 이유도 내용을 좀 더 비주얼틱하고 한눈에 잘 들어오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결국엔 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파워포인트는 그래서 쓰이는 거다. 파워포인트. 내가 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에 힘을 가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서에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선택과 집중 기억나세요? 네. 선택이 왜 어렵다 그랬어요? 다 보여줘야 돼. 다 보여줘야 되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공짜로 우리 볼펜을 제가 공짜로 줬어요. 받았어요. 받으세요. 제가 뺏었어요. 아이 죄송합니다만 이분한테 드릴 게 아니라 이분한테 드리는 거여서 죄송합니다. 뺏었어요. 여러분들 받을 때는, 공짜로 받을 때는 뭔가 그닥 그래 뭐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거지만 뺐잖아요. 그러면은 공짜로 받은 것에 비해 나한테서 뭔가 빠져나가는 거는 그거에 대한 상실감이 3배가 더 크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결혼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수많은 여자를 낳아야 됐었다. 그게 그래서 힘든 거다. 왜? 포기를 해야 됐기 때문인 거다. 여러분들 선택이 왜 어렵나요? 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정말 집중을 하시려면 뭐가 필요하세요? 정말 선택과 집중인 건데, 집중을 하실 그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나머지는 다 내려놓으셔라. 그래야지만 집중이 되고 비주얼이 명쾌하게 한눈에 그려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원리는 정확히 아시고 계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가면서 스킬들을 배우셔도 되고, 물론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핵심 부분만 포인트 집어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또 정말 궁금하신 부분이나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면 뭐 쉬는 시간에도 물어보셔도 좋고,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할애된 시간은 2시간입니다. 예, 앞으로 뭐 플래너스에서는 뭐 파워포인트 컴포지션 스킬은 사실 지양하고 있어요. 왜? 이건 단순한 스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전화를 하시면 제가 시간이 닿는 한 뭐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스킬 중에서 기억에 남는 스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살짝 언급을 해보자면 여러분들 2007 파워포인트하고 2003에서 이렇게 썼던 기능들, 2007에서 새롭게 바뀐 업그레이드된 기능들, 2010은요, 여러분들 거의 비슷하니까 2010 버전, 막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버전은 사용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거 직접 다 써봤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2010 써보신 분? 없으시죠? 2010이세요? 써보세요, 그러면. 아, 그래요? 2007과 다를 거 없어요. 근데 굳이 이걸 깔아야겠다라고 하는, 왜냐면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니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비슷해요. 자. 일단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은 한번 얘기를 해보죠. 배경 색깔 없애기. 기억나세요? 어떻게 하는 거죠? 해보셨죠? 해보셨어요? 자, 일단 이미지를 찍고, 그 다음에 서식에서 제일 왼쪽에 다시 칠하기 해서 뭐였어요? 뭐예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투명한 색 설정을 해서 띠클릭을 하게 되면 색깔이 빠지죠. 이게 바로 투명한 색 설정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물론 이미지에, 저는 중요한 게요,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쓰시더라도 한 슬라이드에 자연스럽게 묻어나게끔, 그게 좋은 것이다. 그래서 아예 여러분들 이미지 쓰실 때 조각조각 붙여넣지 마시고 통으로 쓰시던, 아니면 한 몸이 되게끔 자연스럽게 흐르시던, 둘 중에 하나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딱딱 따다 붙여놓은 이미지 같은 것들은 티가 난다고. 갖다가 붙여넣구나. 그죠? 자, 이거는 이 배경 색깔 없애기는 어떨 때 많이 써준다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기억나세요? 어떨 때? 가장 유용하게? 실무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쓰이는 데가? 배경 색깔 없애는 거, 이렇게 선 따주는 거. 뭐였어요? 그죠? 자, 보세요. 자, 이 로고들을 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문서 작업하시면서 이 홈페이지에 있는 로고 같은 것들 따다가 붙여가지고 억지로 막 이렇게 늘리시거나 좁히시거나 해가지고 그 칸에 맞춰서 넣으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서 쓰신 분들은요, 대부분. 그리고 앞 페이지, 타이틀 페이지에 작업을 할 때 또 로고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냥 네모박스로 그대로 해가지고 자글자글 깨지는 이미지를 가지고 그대로 쓰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로고 같은 것들은 포토샵에서 일일이 따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파워포인트에서 그 아까 배경 색깔 하나 없애기를 통해서 우리가 딸 수가 있다라고 기억이 나시죠?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요. 그죠? 어떻게 해요?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잡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금 도형까지 잡혔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쭉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서식에서 다시 칠하기에서 투명한 색 설정을 해서 빼주시면 다 빠진다라는 거예요. 색깔이 보이시죠? 다 빠진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로고에 대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딸 수가 있는 건데, 제가 배경 색깔 없애기의 단점이 뭐라 그랬어요? 쓰는 건 좋은데 맞습니다. 한 색깔만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간색이든 하얀색이든 단색깔이든 간에 한 색깔만 없앨 수가 있습니다. 편하신데 앉으세요. 아, 이쪽은 조금 촬영 중이니까 이쪽으로. 네. 자, 한 색깔만 없앨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있어요. 자, 이미지 찾을 때도 가장 먼저 어디부터? 이미지 찾을 때는 가장 먼저. 그리고 되게 많이 써요, 이미지를 우리가. 그죠? 왜냐? 이제는 비주얼 사회로 점차 진화하고 있고 사람들이 더 이상 텍스트를 읽고 싶지 않아 한다 이거죠. 텍스트보다는 뭐죠?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라고 하죠. 그림. 이미지보다는
오늘 하이라이트로 배우실 동영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안서를 쓰시던, 아니면 회사 소개서를 쓰시던, 아니면 뭐 어떤 강의 교환을 특히나 만들 때도 여러분들 동영상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눈을 집중시켜요. 그리고 뭐 처음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문서상에 처음에 들어가는 건 약간 꽝 때리는 그런 어떤 동영상이 되는 거고, 중간에 들어가는 건 여러분들이 뭔가 발표를 할 때 혹은 강의를 하실 때 중간에 들어가는 영상은 약간 위트 있는 영상이나 재미있는 영상, 사람들이 이렇게 지루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시간만 길어지면. 그래서 약간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정화해주고 그 다음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승화적인 역할. 그래서 약간 위트 있고 재미있는 영상 같은 거 집어넣어 주시면, 저는 마케팅 사례 같은 거 강의할 때 다 동영상으로 때립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여주는 것보다 효과적인 건 없거든요. 직접 보여주는 것보다. 그러면 마지막에 때리는 영상은 뭐가 될까요? 맨 마지막에 때리는 영상은 어떤 의미로서 쓰면 좋을까요? 영상 한 번도 안 써보셨죠? 선택하라고? 그래, 결국엔 마지막에서는 결국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처음부터도 그랬지만 끝부분에도 한 메시지로 도출이 돼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끌어낼 수 있겠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은 결국에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이 얘기 했다가 저 얘기 했다가 막 섞여 있으면 나중에 끝에도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정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 맥락적으로도 한 메시지를 쭉 이어가는 스토리를 잡는다면, 거기에서 동영상을 하나 딱 보여주는 게 사람들한테 깊이 있는 임프레션,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리면서 결국엔 그 사람이 하게끔 만들 수 있는, 하세요, 중요합니다, 이거 하면 됩니다,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가 판단해서 이건 되게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하십시다 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문구를 쓰는 게 아니라 그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빠져들게끔, 선택하게끔. 여러분들 하게끔 만드는 게 참 어렵지 않던가요? 그것도 제안의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게끔 만드는 게 참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써 강제적으로 이거 해 얘기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느껴지게끔 하잖아요. 그래서 영상이 필요한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깊이 있는, 사람들한테 깊은 인프레션과 공명을 때릴 수 있는 마지막 동영상을 탁, 거의 한 2분 3분짜리 영상을 탁 때려주면 느낌이, 그 파동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안이든 교환이든. 그죠?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있었죠? 기억나세요? 그 이미지를 보면은 클립아트에서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게 저작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로울 수가 있고, 클립아트는 이미 다 저작권에 대해서는 2007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클립아트부터 찾고, 두 번째로는요 구글. 그죠? 자, 일단은 여러분 보세요. 이 이미지하고 이런 이미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 이미지는 한 몸이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다시 칠하기 해서 투명한 색으로 뻥 빼주시면은 빠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는 한 슬라이드에 자연스럽게 묻어나게끔, 이 이미지가요 워낙에 커서, 그리고 돋보여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나 내용들을 가리면 안 돼요. 그건 이미지로서의 역할이 좀 잘못된 거죠. 와전이 된 거죠. 자, 이런 이미지가 있고 또 이런 이미지가 있죠. 여러분들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화살표 같은 경우에도 정해져 있는 화살표를 쓰게 되지만, 이 이미지는 어때요? 장점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다? 개체 이미지다. 개체 이미지의 장점은? 개체 이미지의 장점은 뭐예요? 편집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룹 해제, 한 번 더 그룹 해제를 통해서 변환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 화살표만 따로 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동점만 하나 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저번 시간에 조금 스킬로 배웠던 거죠, 우리가.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것뿐인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어떤 개체 이미지 같은 것들 여기서 쭉 찾아보면, 하지만 여러분들 이 그룹 클립아트에 있는 이미지, 개체 이미지는 분해, 해제가 가능하지만 그 다음 구글에서 찾는 이미지에는 해제라는 건 없죠. 그죠? 해제가 안 되죠. 자, 한번 그럼 구글에서, 여러분들 이미지는 왜 하필이면 구글에서 찾으라고 얘기를 할까요? 왜죠? 저작권에 구글은 문제가 없는가요? 그나마 좀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해상도.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이미지 찾아보셨잖아요. 그것도 오른쪽 버튼이 클릭이 안 된다라는 거. 얼마나 답답하시던가요? 오른쪽 버튼 클릭이 왜 안 돼요? 걔네들이 어설프게 자기 블로그에 띄워놓은 것들 다 저작권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못 보게 만들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대신에 프린트 스크린 한단 말이에요. 프린트 스크린 하시죠? 네. 프린트 스크린 좀 무식한 방법이고요. 사실. 그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내가 원하는 그 부분만 어떻게 해요? 캡처할 수 있다라고. 캡처할 수 있는 툴을 까는 건 뭐라고? R툴바를 까시면 된다라는 거죠. R툴바를 깔아보셨어요? 지난 시간 배웠던 분들? R툴바를 까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죠? 이런 게 나와서 직접 지정을 해서 요것만 네이버에서 딱 지정을 하게 되면 그것만 복사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 프린트 스크린 기능도 있지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구글이라고 하는 데는 굳이 여러분들이 캡처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좋은 점이 뭐라고요?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그것도 되게 깨끗하게 기획된 이미지. 여러분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딱 찍어놓은 이미지하고 기획된 이미지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들 찾아보셨죠? 구글에서. 어떻게? 영어로. 해외 사이트니까요. 그죠? 한글로 쳐도 물론 나오죠. 근데 더 이렇게 깨끗한 이미지하고 여러분들 픽토그램이라고 하는 뭐 이런 그 아이콘 같은 것들을 찾으실 때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요. 깨끗하잖아요. 뒤에 따게 되면 요것만 딱 깔끔하게 따지거든요. 해상도도 좋고. 그죠? 뭐 이런 것들이요. 그죠? 이런 것들도 쓸 수가 있겠고, 또 뭐예요? 이런 것들 많이 은근히 쓸 거잖아요. 보통 우리 아이콘. 네. 여러분들 기획서 같은 것들 고전적인 이미지를 써가지고 되게 기획서의 퀄리티를 확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촌스러운 문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미지 정말 클립아트에서 되게 고전적인 이미지를 쓰면요 퀄리티가 확 떨어져 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콘을 쓰든 이미지를 쓰든 간에 통일돼 가지고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 요즘에 우리 보면 현대화적인 이미지. 그래서 제가 영어로 한번 구글에서 비즈니스 혹은 영어로 한번 쳐보시라는 거예요. 약간 세련된 이미지. 어떤 게 세련된 이미지예요? 어떤 게? 자, 이미지를 하나 쓰더라도 제대로 잘만 쓰면 여러분들 정말 디자인틱해 보이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자,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것들은 세련돼 보이나요? 아니죠. 네. 이런 차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전혀 세련돼 보이지 않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을 하셔가지고 문서 여러분들 제안서나 문서 만드실 때는 좀 더 세련된 감으로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딱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전단지스럽게 만들 거냐 혹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전단지스럽게 제안서를 만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전단지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의 명품 잡지, 카탈로그 느낌을 보듯. 예. 여러분들, 카탈로그나 명품 잡지는요, 정말 다 튀어나오게 막, 하이마트 우리 전단지처럼 막 폭탄 세일 막, 반짝 빨간색, 노란색 막 원색적인 그런 거 없고요. 거의 블랙 앤 화이트. 명품은 여러분들, 대놓고 막 이렇게, 우리 루이비통 막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은연중 살짝 보여주잖아요. 그죠? 살짝. 그것도 이제 막, 다이아몬드, 뭐, 드디어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게 표현하면서 집중감을 주죠. 그게 바로 세련된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디자인감은 한 순식간에 느끼실 수는 없어요. 계속 여러분들이 좋은, 그거예요. 딱, 전단지스럽게만 안 쓰면 돼. 전단지가 아니라, 정말 인쇄된 어떤 카탈로그를 하나 보는 것처럼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자, 뭐 아주 간단하게 사례를 하나 살짝 보여드리면 이거 보여드렸나요? 저번 시간에? 안 보여드렸죠? 얘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미지 하나 잘 써가지고 어찌 보면 자, 얘는 약간 스티브 잡스적인 느낌이에요. 이미지를요, 따다 붙인 게 아니고요, 통으로 그냥 갖다가 엎었죠. 좋은 사례들을 많이 봐서 눈높이를 여러분들 확 올리셔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몸 순서가 가장 부족하구나를 느낄 수가 있는 방법이죠. 약간 여기까지 얘기를 보면 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물을 절약하자. 환경이, 뭐 지구가 이게 한 60, 70장 되는 문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보팀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그냥 느낌. 이건 잘했다 못했다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면 괜찮을까요? 이렇게 만들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약간 잡스 스타일이죠? 잡스 스타일 그대로 추구하다 보면 기업에서는 되게 싫어한다고. 왜? 잡스니까 그건 먹히는 거고, 잡스가 아닌 사람들은 욕먹는 거고. 예. 뭐가 다 빠져 있잖아요. 어찌 보면 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하면 너무 좋은데 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의 고도로서 영상이 나가는 참 그렇죠? 이미지 하나 때리고 핵심 메시지 하나 들어가서 그냥 여러분들 그것만 읽더라도 뭐 대략 어떤 내용인지는 이해가 돼. 근데 여러분들 되게 요소들이 많고 막 표 차트 막 이런 것들 막 들어가 있어 꽈득꽈득 채워져 있는 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서를 두고서 정말 초고수 아니면 못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 박대박이겠다. 왜? 정말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요.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아주 임팩트하게 스티브 잡스처럼 쓰고 있는 건지. 어찌 보면 이 사람은요 정말 못 써서 아예 메시지만 탁탁 얹고 그거에 대해서
디자이너한테 맡긴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박대박이겠다. 근데 제가 약간 추구하는 스타일도 막 뭔가 내용이 많아서, 특히나 이제 강의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약간 느낌을 주고 그거에 대한 어떤 정보 전달이라고 하기보단 지식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저도 약간 이런 식의 폼을 제 강의 교환을 보면요, 거의 약간 동화책 같은 느낌에 이렇게 훑어보더라도 대략 거기에 이제 내용만 채워져 있으면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모든 문서가 그런 형태로 어찌 보면 점점 진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도 이렇게 깔끔하게 한번 써볼까? 혹은 나는 이렇게는 못 쓰겠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에 벤치마킹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대략 이 부분 이미지 잘 써야 된다. 저번 시간에 살짝 배웠던 거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컴퓨터를 다 이렇게 세팅하셨고, 저번에 우리 하이퍼링크 기억나세요? 하이퍼링크 배우셨어요? 그때 구만 만들고 정육각면체만 만들고 끝났죠.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골자가 뭐냐면, 오늘은 딱 여러분들 3가지만 제대로 기억을 하시고 가라라. 첫 번째, 하이퍼링크로 해서 이렇게 버튼 누르면 여러분들 그 페이지 거기다가 옆에다가 점점점점점 찍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버튼 누르면 바로 넘어가는, 어디로 바로바로 넘어가는, 다시 되돌아오는 하이퍼링크에 대한 기술을 배울 거고, 두 번째는 애니메이션, 세 번째는 주요 골자는 요거예요. 세 번째는 동영상 제작, 편집에 대한 스킬. 요 부분만 여러분들 좀 제대로 알아가더라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특히나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문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프로답게 쓰시려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시각화된 자료로서 보여지는 비주얼 문서는요, 비주얼스럽게 쓰셔야 되고, 문서 인쇄 제출용은 어떻게 써야 돼요? 인쇄해서 제출하는 용도는 조금 더 이 시각화된 자료에 대한 폼은 그대로 가져가되, 거기서 좀 더 박스를 그리고 세부 설명을 표현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2가지 문서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오늘 제가 8시간 동안 그 교육을 하고 왔거든요, 오늘. 근데 D그룹에서는요, 그거를 짬뽕해서 쓰고 있으니까 듣는 수강생들이 관심이 없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교과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고요. 특히나 신입사원들은 뭔가 약간 앞에서 끌어주는 동기부여도 필요한데 너무 교과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명강사, 아무리 말을 잘하는 강사도 그 교환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을 졸리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고 싶으냐? 정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끔 하고 싶으냐? 거기에다가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를 담고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살리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내려놓으셔라. 정리 요약 함축하셔라. 세부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프리젠테이션답게, 제출하는 용도의 문서는 제출 용도답게 써라. 구분해서 써라. 물론 사람들은 2가지 문서를 뽑아내는 게 시간도 없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바빠 죽겠는데, 그죠? 쉽지가 않은 거지만 구분이 정확히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는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이런 도형이 있었죠. 그죠? 거기에서 여러분들 이 정육각면체 입체 도형으로 어떻게 만듭니까? 뭘 조정해서? 해보셨던 사람은 한번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고, 안 해보셨던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자, 도형 윤곽선을 없앴어요. 일단 이걸 알려드리는 건 여러분들한테 막 입체 도형 막 해가지고 그리는 거에 디자인 신경 쓰지 말아라라고 저는 항상 알려드리는 건데, 아주 기본적인 느낌은 아시라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어떻게 입체감을 느끼게끔 할 수가 있느냐? 도형 효과에서 3차원 회전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려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이 도형 박스에서, 도형 효과에서 3차원 회전해서
여러분들 지금 요 네모 상태는요 딱 이렇게 내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봤을 때 플랫하게 눕혀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약간 틀어줌으로써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틀어준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창이 나오는데 거기서 도형 서식 들어가면 뭘 조정해라? 3차원 서식에서 깊이감을 쭉 잡아주다 보면요. 쭉 늘려주다 보면 이게 깊이감, 입체감이 생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늘려보셔도 괜찮고 아니면 딱 150 너무 길죠? 한 100 이렇게 잡으면 입체감이 생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 날카로운 이 옆면에 대해서 아직 미완성처럼 느껴지는 건데 이 옆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한다? 도형 효과에 들어가서 입체 효과에서 이 옆면에 대한 날카로운 느낌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건 이렇게 입체 효과를 살짝 바꿔보시는 거. 이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쭉 바꿔보시면 돼요. 제가 알려드리는 건 아주 기본 형태인데 여러분들이 디자인 하시는 나름대로 또 디자인이 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색깔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색깔은 어떻게 바꿔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바로 숫자를 쓰시면 숫자가 써지죠. 근데 숫자가 너무 작죠. 키워주시는 거예요. 사이즈 키워주시고 글자 폰트가 좀 구리죠. 네. 그러니까 좀 봐주시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디자인 해보시는 건데 자, 이런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2003에는 워드아트 기능이 있었던 것이 2007에는 서식에서 글자 효과를 주면 튀어나오거나 보이시죠? 약간 안으로 주사위처럼 홈이 파이거나 이런 식의 느낌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요거까지 만드셨어요. 만들어 보시면 돼요. 만드시고 네. 옆면에 색깔이 반영이 안 됐죠? 왜 반영이 안 됐어요? 윤곽선이 들어가 있으니 그렇죠. 윤곽선 색깔을 빼주시면 돼요. 자. 잘하셨어요. 저번 시간에 오셨었죠? 저는 저기 네. 여기 아니고 저기 어디서 많이 한 번 맞죠? 저기 어디 생각이 안 나거든. 스타 강사 저기 아 교대 맞아요. 나 어디서 봤나? 네 맞아요. 어디서 봤나 싶었어요. 나 지금 어디서 많이 뵀는데 예 반갑습니다. 뭐 인사를 드릴 거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3가지. 이게 너무 사이즈가 크니까 좀 줄이셔도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조정하세요. 여러분들이 딱 그 형태에 맞게 이 슬라이드 안에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색깔도 이제는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만들어놨으니까 하나 만들어놨으니까 색깔은 뭐 이렇게 변화만 하시면 되겠죠. 색깔도 뭐 이런 식으로 바꿔보시고 숫자도 이렇게 기입해보시고 그러면 일단 1, 2, 3에 대한 이런 것들은 어디서 많이 쓰냐면 어디서 많이 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목차 구성할 때 1, 2, 3, 이럴 때 우리가 쓰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한번 걸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깔끔하게 저는 새 페이지에 다시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여러분들도
새 페이지에다 지금 작업하시고 계시죠? 왜냐면은 이따가 여러분들 하이퍼링크 걸 때 조금 쉽게 찾을 수 있게끔. 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한 장 있죠? 낱장 있죠?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장을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엔터? 엔터 하시든 여기에다 대고서 반딱반딱 거리실 때 엔터를 누르시면 새로운 장이 생기죠. 그거나 혹은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새로운 장이 생기죠. 둘 중에 하나. 그죠? 새 슬라이드 누른 거하고 달라요? 네? 새로 만든 슬라이드에서 제가 메뉴에 새 슬라이드. 여기에서 그 위에 오른쪽. 슬라이드 새 슬라이드 추가요. 새 슬라이드. 이게 새로 만들기. 아니 그 말고. 네. 그 아, 요거요? 예. 네. 이거를 가지고서 오른쪽 버튼, 새 슬라이드 이렇게 만드셔도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요. 네. 자, 그래서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하나의 목차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런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이 목차는 숲을 보여주는 개념이고 하나하나 그 내용들을 풀어주는 게 그 뒤에 들어가는 그죠?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장표를 쭉 이렇게 놔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목차 보여주고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이거, 세 번째 이거, 그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1을 눌렀을 때 바로 요거를 넘어가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이퍼링크가 여기서 이제 걸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삽입. 이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하이퍼링크 있죠? 메뉴바 클릭 하시면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문서 클릭 하셔서 그 다음에 지금 슬라이드가 총 1, 2, 3, 4, 4개가 있죠. 여기도 1, 2, 3, 4, 4개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 두 번째 슬라이드로 가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슬라이드. 그죠? 그런 다음에 이게 맞으면 확인. 그 다음에 요 단추는 하이퍼링크 걸고 이번에 세 번째. 요거 맞죠? 확인. 그런 다음에 또 걸고 맨 마지막 맞죠? 확인.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클릭하면 넘어가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다시 클릭해서 되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 버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여기에다가 되돌아가기로 하이퍼링크를 거시면 1. 목차로 돌아가기 2. 목차로 돌아가기 1. 그죠? 3. 목차로 돌아가기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 누르면 가고요. 다시 돌아오고요. 누르면 가고요. 돌아오고요. 3. 돌아오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이퍼링크를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도형에만 하이퍼링크를 거시는 게 아니라 글자, 그죠? 키워드, 아니면 여러분들 그 화살표 하나 조그만하게 도형으로 그려놓고 그거를 하이퍼링크를 거시면 그게 하나의 버튼바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해보셨어요? 네. 지금 슬라이드가 또 헷갈리네. 슬라이드가 있네요. 그렇죠. 좀 헷갈리니까. 자. 복사를 했는데 네. 터져버리네요. 얘를요. 네. 지금 보면은 요거랑 요거를 지워버리시면은 이게 이제 안 잡히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지금 얘하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얘 두 개 잡고 얘네들은 굳이 필요가 없어요. 맞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서 하이퍼링크를 거시고 하시면 되겠죠? 네. 색깔 바꾸시고 잘하셨어요. 자, 난 모르겠다. 어렵다. 나중에 이건 프레젠테이션 할 때 아주 유용하게, 기묘하게 쓰실 수가 있겠죠? 마우스도 없잖아, 이거.
그래서 그래요, 지금. 아, 진짜 답답하시겠다, 야. 그죠? 이따가 쉬는 시간에 마우스를, 여기 있네요. 마우스 여기 있습니다. 네. 이게 제일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있어. 이거를 이렇게.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삐쪽하게 만드셨네요. 그죠? 잘 몰랐어요. 네. 이거는 도형서식에서 약간 깊이감을 100으로 주셨는데 조금 이렇게 육면체 이 정도면은 딱 정 느낌이 딱 나거든요. 그걸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여놓고 이걸 닫으시고 색깔은 뭐 노란색 혹은 뭐 이런 색으로 입히셔가지고 근데 이거를, 이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살짝 돌렸잖아요. 살짝 이렇게 돌렸죠. 여기 돌아가는 표시 있죠. 이렇게 살짝만 보이게끔 약간 더 이렇게 좀 안정감이 있게끔. 그리고 이제 하이퍼링크 어떻게 걷느냐? 자 그러면 보세요. 좀 알 것 같아요. 삽입 예. 하이퍼링크에서 현재 문서 항상 기존 파일이 아니라 현재 문서 들어가서 1, 2, 3, 4 잡아놓으셨잖아요. 예. 거기에서 내가 어디로 갈 거냐고 두 번째 이쪽으로 갈 거죠. 확인. 또 이 두 번째 거는 하이퍼링크에서 세 번째 이거 맞죠? 확인. 세 번째는 하이퍼링크에서 네 번째 확인. 가는 건 잡았어. 이게 다 넘어간단 말이죠. 자 보세요. 누르면 간다. 근데 되돌아가는 건 안 되죠. 예. 되돌아가게끔 하려면 여기에다가 이제는 여기에다가 되돌아가기로 하이퍼링크 1로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면 갔다가 되돌아온다라는 거죠. 자, 색 바꾸는 거를 도형 치는 게 잘하는 사람. 그렇죠. 네. 우리 잘못했네요. 네네. 바꾸셨는데 저는 딴 데서 바꿨거든요. 아 이거를요? 배경 스타일. 홈. 아니 배경 스타일 요색. 그걸 바꿨는데. 아, 그거는 한꺼번에 바뀌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거는 안 쓰시는 게 좋고요. 그렇죠. 해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 설정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이만으로 바로 하이퍼링크 넘어가지 못하나요? 열기를 꼭 클립, 거기서 네. 이제 1번을 넘어가려고 넘어가면. 넘어가요? 넘어가면 다시 돌아오고. 아, 근데 저는 이 손가락이 안 나오고 진짜 편집 자, 일단 여러분들 해보세요. 아 슬라이드 쇼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하이퍼링크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글자에다가 키워드 같은 데다가 거셔도 되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글자 용어가 있는데 막 무슨 뭐 콜래보레이션 이 용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겠어.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하이퍼링크를 걸고 첨부물로 콜래보레이션이란 뭐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쓰인다. 그거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을 대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다 쓰게 되면 장황해지거든요. 그래서 첨부물로 뒤에다가 넣어놨다가 사람들이 궁금해하면 그걸 클릭해서 그쪽 넘어가게끔. 그럴 때도 우리가 쓰이는 거예요. 그죠? 자, 구도 마찬가지겠죠. 구, 여러분들. 구 효과 내는 거. 구. 원 잡으시고,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구는? 일단 색깔은 넣어주셔야겠죠. 노란색.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이것도 역시나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 들어가서 똑같은 3차원 서식에서 이번에는 깊이감이 아니에요. 깊이감은 원통으로 나오죠. 이거는. 아, 이거 약간 틀어줘야겠죠. 그래야지만 원통으로 나오겠죠. 지금 이게 플랫한 상태잖아요. 플랫. 납작한 상태. 틀어줘야만 여분이 생기고 그거에 대한 깊이감이 생기겠죠. 이걸 구로 만들려면요. 구 형태로 만들려면 깊이가 아니라 이번에는 넓이하고 높이만 조정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쭉 한번 높여보세요. 쭉 높여보시면 약간 뭔가 입체감이 생긴다. 이렇게 쭉 잡아가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그죠? 그러시면은 지금 구가 은연 중에 은근히 나오죠.
9가. 이렇게 맞춰가시면. 9를 한번 쭉, 다시 한번.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잡혀져 있겠죠. 플랫하게. 그죠?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상태예요. 근데 너비에서 쭉 한번 올려보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높이를 쭉 한번 조정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 원이라고 하는 느낌을 맞춰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략. 됐나요? 그죠? 예. 그런 다음에 가장자리 이 색깔은 좀 빼주시던가. 없음을 하게 되면 빠지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광, 뒤투광. 광에 대한 색깔도 낼 수가 있고, 이거 여러분들이 디자인 하시기 나름. 그죠? 그런 다음에 확실한 구에 대한 느낌을 주려면 그림자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림자 설정은 어떻게?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에서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주 미세한 설정을 하시려면 항상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에서 3차원 서식에서 이번에는 이 재질 조금 더 반딱반딱한 투명한 뭐 이런 재질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질 수가 있겠죠. 느낌이 확 다르죠. 이번에는 투명한 걸로 만들 수도 있겠고 이렇게 투명하게 투영되게 이렇게 투영하게 이런 것들을 다 디자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혹은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하이퍼링크나 이런 것들이 설정이 가능하겠죠? 내가 어디에다가 하이퍼링크를 거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아까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어느덧 우리 벌써 1시간이 흘러요. 흘렀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1시간 남았는데 하이퍼링크 본 거예요. 네. 삽입해서 하이퍼링크해서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가게끔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요거를 클릭해서 하이퍼링크 이번엔 3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이퍼링크 해서 거시고 거셨어요? 네. 그런 다음에 한번 쇼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걸어 들어갔는지 쇼 그거 해서 한번 눌러보세요. 가시죠? 다시 돌아오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다시 걸어서 원래 목차로 되돌아가기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거시면 목차로 돌아가겠죠. 그런 식으로. 하이퍼링크는 또 어떻게 알아요? 여기에서 이번에 똑같이 여기에서 그대로 네. 그걸 설정해 주시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잘 응용해 보세요. 그럼 된다는 거. 그렇죠? 자. 이런 이미지 하나 되게 잘 쓰시면요. 해상도 1600에 1078 이 정도는 되게 해상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서 여러분들 또 아까 그 물에 관련된 그 제안서 보셨죠? 그런 것처럼에 대한 효과를 내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나오죠?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더니 바로 나오죠? 그런 다음에 이미지는 항상 여러분들 정 사이즈를 늘리고 정 사이즈를 줄여라. 늘려도 깔끔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이렇게 딱 맞추시면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서 제목 페이지를 만들고 싶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목 페이지를 만들려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다음에, 잡아서, 그 다음에 도형 서식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투명도만 살짝 조정을 해주시면 배경 색깔과 약간 일치되는 이런 식으로 여기다 앞에다가 제가 이 발을 왜 잡았나요? 제목을 쓰려고. 그죠? 그래서 단순한 이미지 제대로 쓰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만 넣어주면 뭔가 잘 안 보이잖아요. 여기다가 뭐 확실하게 폰트에 대한 느낌을 다르게 해주면 또 달라지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폰트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느낌이 다르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제목 정도는 핵심 타이틀이니까 약간 느낌을 확실하게 주시는 거예요. 색깔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눈에 잘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타이틀 페이지에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디자인만, 이미지만 하나 제대로 고급 이미지만 쓰게 되면, 그것도 세련된 이미지만 쓰게 되면 여러분들 뭔가 제안서를 만들 때도 고급스럽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는 배경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이것 그 자체를 배경으로 만들려면 이번엔 오른쪽 버튼 그림 서식에서 밝기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배경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가능한가요? 이렇게? 이렇게도 되겠죠. 근데 저는요, 뒤에다가 배경 까는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나중에 글 쓸 때도 그렇고, 요거는 그냥 참고를 하시라라는 거지. 글 쓸 때도 그렇고, 뭔가 배경이 뒤에 잡혀져 있으면 딱 제한이 돼버리거든요, 사람이. 거기다가 뭔가 이렇게 쓰려고 해도 표현이 제한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잘 드러나게 표현해야 되는 건데, 디자인 때문에 제한적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그래서 제가 다른 거 여러분들 기교 쓰시지 마시고 정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서 한번 활용을 많이 해보셔라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애니메이션에 대한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애니메이션은 어떤 분들은 애니메이션 어떻게 쓰세요? 막 바운딩 효과, 막 흩어 뿌려주기, 사라지기, 내밀기, 막 강조하기, 확대하기, 막 이런 것들을 막 남발해서 써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들은 그런 것들을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특히나 교수님 같은 분들은 막 정신이 없어. 막 뭐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됐다가 막 이렇게 됐다가 어떤 분들이 봤을 때는 되게 화려하고 좋은데요? 그거는 모르시는 말씀. 그죠? 보기 복잡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쓸 때는 어디에다만 딱 거시면 된다? 애니메이션? 어디에다 걸면 돼요? 이걸 인쇄 제출하는 문서에는 굳이 애니메이션 안 걸어도 돼요. 왜냐? 인쇄용이니까. 하지만 프레젠테이션용에는 애니메이션을 걸어요. 어디에다가만 걸면 될까요? 포인트.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에다가만 딱 걸어주면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막 발표자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여기 정답이 다 나와 있으면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서 리바이벌하는 수준이고 굳이 얘가 반복할 필요가 없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시각 자료를 통해서 내가 보좌를 받으려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다 때려붙지 말라고요. 정답을 다 보여주시지 말라고. 여기에다가는 이미지 그리고 블링크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호기심 유발, 이걸 봐서 이 강사, 이 화자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지만 요 모호한 의미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호기심을 주게끔 할 수 있는 뭐 이미지나 블링크를 설정해서 나중에 핵심 메시지, 여러분들이 정답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맨 마지막에 끌어주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에다가만 여러분들 효과를 거셔라. 그것도 애니메이션 3가지, 4가지만 남발해서 쓰면요 정신없으니까 한 3가지 이내로 통일해라. 자,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제 VOD를 들었던 분이라면요. 보셨나요, 그때? 이거? 안 보셨죠? 안 보여드렸어요. 목차 일단은 나와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목차, 그리고 넘버링. 이 표현은 아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서 잡으실 때 정말 기본사항입니다. 세 가지 꼭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면 넘버링. 그 다음에 뭐예요? 메시지. 한 슬라이드에 한 메시지는 정확하게 위에다가 턱. 그죠? 메시지를 쓰라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바쁜 사람들이니까 그게 턱턱턱턱 올려져 있지 않으면 내용을 보고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내용을 읽어야만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한 메시지가 탁 위에다가 딱 자리 잡혀 있으면 그 메시지만 보더라도 슬슬슬 넘겼을 때 그래서 그게 무르르듯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더 스토리, 넘버링, 메시지, 스토리. 이 세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문서상에서 표현이 돼야 될 것들이죠. 스토리도 내가 딱 일관성을 가지고서 한 맥락으로 쭉 이어갈 수 있는 스토리. 자, 이건 한번 여러분들 비주얼만 보시라는 거예요. 그죠? 다른 거 보여드릴까요? 예, 일단 다른 분들은 뭐. 자. 위에 핵심 메시지가 나와 있죠? 문서의 뒤에다가 막 화려한 배경을 써가지고 되게 복잡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깔끔하면서 깔끔한 디자인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순서에 대해서는 순서는 아주 작게 표현해서 전반적인 흐름만 알 수 있게끔 내가 어디 단원의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순서, 흐름. 내비게이션이라고 얘기했죠? 그 넘버링을 표현해 주는 건 하나의 내비게이션과도 같이 내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고 시간 배분 그리고 상대방이 봤을 때도 어디까지 진행하고 몇 개가 더 남았는지에 대한 시간관념, 서로에 대해서 배려를 줘야 되는 거죠.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이 순서 넘버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게 뭐 쭉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의 기획서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일단 이런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고 이거는 교환이에요. 이미지를 쓴 거거든요. 스토리텔링 이런 것도 좀 보잡스러운데 약간 스토리텔링하게 풀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긴 해요. 약간 그 컨셉에 맞춰서. 중요한 건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대한 부분에만 동영상이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답을 알려주면 그거 뭐 굳이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근데 블링크로 비워두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생각을 하게끔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정답을 일러줘야 사람들이 확실하게 기억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뭔가 사람들한테 깨달음을 주거나 뭔가 지식을 전달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한번 블링크를 비워둬 보세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해답을 바로 주는 것보다는 일단 여운을 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한번 끌어보라라는 거죠. 그게 더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잘 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자. 거의, 그, 효과가 거의 한 3가지 정도 들어간 거거든요. 내밀기. 여러분들 그 종류는 다 모르시죠? 내밀기, 과장하기, 확대 축소하기, 막 이런 것들 잘 모르시죠? 그죠? 정답. 이미지 뒤에다가 얹고, 거의 여러분들. 내 말을 따라올 수 있는 메시지에 대한 애니메이션이 되게 좋은 거지, 화면 전환할 때도 막 애니메이션 막 효과 줘가지고 흩어 뿌려주기 막 이런 효과를 주게 되면 정신없는 느낌만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잘 쓰셔야 된다는 거. 뭔가 내 말을 따라오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요? 돌아가기. 끊임없이 돌아가기. 비워두고, 여러분들 뭘까요? 바로 메시지죠. 그 다음에 위대한 스토리는 위대한 갈등에서 시작되죠. 위대한 스토리의 양념을 만드는 건 바로 뭐와 뭐죠? 갈등과 문제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답을 풀어주고, 이런 식의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반영을 해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일단 처음 애니메이션을 다루신다라고 하시면 중요한 건 자, 애니메이션 스킬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5개의, 여기 이제 내용이 채워지겠죠? 문항을 만들어 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 애니메이션 설정을 어떻게 걸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말풍선, 우리 보통 제안서에는 말풍선 많이 안 들어가는데, 강의교환 얘기할 때 아까 말풍선, 뭐 롤프 옌센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왔잖아요. 말풍선 쓸 때도 뭐 효과 같은 거 들어가고. 자, 요거는 어떻게 설정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일단 다 한번 쭉 잡아보세요. 드래그로. 잡아보시고, 어디 있죠? 3번째, 애니메이션.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 애니메이션.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화면 전환할 때는 이런 거 쓰면 되는 건데, 이런 거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신없잖아? 딱 봤을 때도. 버덕버덕버덕. 그죠? 네. 내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에만. 왜? 이미 다 나와져 있는 것보다 내가 뭔가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라고 해서 내 말을 따라오는 보좌되어 있는 애니메이션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다 나와 있으면 얘가 보고 읽는다고. 네. 자, 나타나기 위해서 어떤 효과를 걸면 될까요? 내밀기 괜찮아요. 내밀기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1111로 나와서 재생을 하게 되면 다 나와요.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1, 2, 3, 4, 5로 바꾸려면 시작에서 클릭할 때를 탁 눌러주신과 동시에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바뀌죠. 그죠? 이렇게 했으면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하나 내가 클릭해주면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방향도 여러분들 설정이 가능하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하는 거,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오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저는 거의 여러분들 핵심 메시지를 다룰 때 요 정도에 대한 효과만 쓰시라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까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돌아가는 거. 이거 은근히 여러분들 원하셔. 네, 은근히 이거 궁금해하세요. 어떻게 돌아가냐면 일단 수레바퀴는 어디서 찾았어요? 클리바트에 있다니까요. 클리바트에 바퀴. 톱니라고 치셔도 나올 거예요. 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톱니를 하나 찾아보세요. 돌아갈 때 어색하지 않는 톱니로. 자, 이런 것들도 쓸 수가 있겠죠. 얘네들 그룹 해제해가지고 한 번 더 그룹을 해제시켜 주셔가지고 같이 굴러가면 회전할 때 좀 어설프겠죠. 지워주시고요. 톱니가 밖에 나왔죠. 그죠? 다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한꺼번에 움직이게끔 하려면 얘를 그룹으로 다시 한번 묶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좀만 사이즈를 키워볼게요. 좀 잘 보이게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애니메이션에서 이번에는 여러분들 돌아가기를 하실 거기 때문에 나타나기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애니메이션에는 3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처음에 첫 번째 나타나기, 두 번째 반짝반짝반짝 강조하기, 세 번째 사라지기. 근데 보통 사라지기까지는 안 쓰고요. 가장 많이 하는 건 나타나기 정도. 그죠? 그런 다음에 정말 중요한 깜빡깜빡 강조를 할 때는 이런 거. 강조 있죠? 깜빡깜빡 하려면 전멸, 깜빡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여기서도 기타 효과에 들어가면 더 많은 효과들이 있거든요. 깜빡이기, 깜빡, 그죠? 2가지 느낌이 다르죠? 전멸하고 깜빡이는 거하고, 그죠? 느낌이 다르죠?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는 건데, 아까 제가 돌아가는 거, 톱니바퀴 돌아가는 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커서를 이렇게 급하게 누르시네. 자, 회전 있죠? 보이시죠? 그거를 클릭해 볼게요. 한 번 돌아가잖아요. 그죠? 이렇게만 돌아가고 끝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되게 미세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거기에서도 타이밍을 눌러주시면 속도도 여러분들이 빨리 속도를 2초가 아니라 1초로 바꾸실 수도 있고요. 0.5초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되게 빨리 돌아가게끔 하려면. 거기에다가 끊임없이 돌아가게끔 하려면 반복해서 없음이 아니라 슬라이드가 끝날 때까지 클릭해 주시면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자, 계속 돌아가죠? 이렇게. 됩니까? 계속 돌아갑니다. 끊임없이. 이 슬라이드가 끝날 때까지. 그저 오른쪽을 잘라냈으면 좋겠는데. 아까 그룹 해제요? 예, 그 보시면 여백이 많아가지고. 톱니바퀴를 어설픈 톱니바퀴를 설정하셨나봐요. 그죠? 톱니바퀴도 개체 이미지도 같이 막 따라오는 거 그런 거 말고 조금 뭐 찾아보시면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 한번 여러분들 돌려보세요. 그거까지. 그거 한번 해보고 잠깐 한 10분 쉬고. 여백이 중심이 여백이 있어가지고 공전하듯이 돌아서. 그건 잘못한 거죠. 얘를 지워주시면 되지. 자, 지워주시면 되죠. 네. 그게 뒤에 보이지 않게 투명한 게 같이 잡혀 있던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설정. 잘 돌아가시네요. 그죠? 잘 돌아가요? 네, 찾아보세요. 자신이 와서 쭉 돌아갑니다. 됐어요?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거쳐야지 않나. 이미지는 좀 그러네요. 그죠? 조금이 안 돼요. 아, 밑으로 내려가면 좀. 쭉 있으면 내려가면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10분간만 쉬고, 네, 그 다음 여러분들 동영상 알려드리고, 조금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파워포인트 스킬을 매일매일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요, 이 파워포인트에다가 뭔가, 이 파워포인트 그대로, 이렇게, 자, 보세요.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나요? 이것만 빼면은 여러분들 하나에, 그냥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죠?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한테 고기를 갖다가 바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정말 배우게끔 하려면 예수가 했던 말도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네, 그런 가르침을 주셨죠. 저도 교육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고기를 잡아다가 입에다가 물어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진정한 교육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기 낚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그 방법을 알려주고 끝나게 되면 좋은 정보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겠고, 거기에다가 한 단계 더, 그 고기를 잡는 방법을 통해서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일타 쌍피로 그 이외에 뭔가 더 고기 잡는 법을 알았으면 어떻게 또 활용이 되냐고요. 생명공학을 통해서 이제 고기를 그물로 잡는 게 아니라 어장을 쳐가지고 양식을 하게 되는 거. 또 뭐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고기를 하나만 잡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또 여러분들 정말 흉측하게 생긴, 우리가 버렸던, 잡히면 항상 버렸던 그 고기가 어디에선가는 프랜차이즈로 사람들한테 굉장히 맛있게 팔리고 있어요. 뭐예요? 아구찜이잖아요. 네, 버려졌던, 항상 우리가 부산에선가 다 쓰레기로 버려졌던, 왜냐면 괴상 망측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른 발상으로 말려서 팔아보자, 이게 양념을 해가지고 팔아보자. 그것도 하나의 응용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응용이 되게끔 하려면 단순하게 방법만 알려주셔서가 아니라 지혜라고 하는 걸 같이 집어넣으셔야죠. 그걸 통해서 네가 어떤 부분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활용할 수가 있느냐라는 여러 가지의 어떤 상을 보여주다 보면 사람들은 그 방법만 배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서 응용을 해서 창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배움의 효과예요. 저는 단순하게 낚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이게 아니라 더 많은, 그 사람이 뭔가 성과를 창출하려고 한다면 그 이상의 것을, 비전을 보여주셔서 너만의 어떤 길로 새롭게 만들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다 클립아트 만들었죠.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매일매일 하나씩 만들어보면요, 여러분들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들의 파워포인트에 글을 쓰신다라기보다는 파워포인트를 갖고 놀아보세요. 혹은 여러분들 한 가지 더는요, 스토리 구성을 어떻게 구성을 잡으면 되느냐, 어떻게 잡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훈적인 동화라든지 탈무드 얘기들 있죠. 탈무드에서 나오는 사람들한테 어떤 귀감을 주는, 탈무드는 그런 얘기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네,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적인 측면을 끌어낸 게 아니라 랍비가 나와서 뭐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해서 사람들이 느끼게끔 이렇게 잡아주는 그 되게 교훈적인 메시지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파워포인트를 한번 그려보세요. 쭉 그려보는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쭉 한번 뭐 장표가 5가지가 됐든 6가지가 됐든 장수가 넘든 간에 여러분들이 쭉 거기에다가 글을 쓰신다라는 소설을 쓰시는 게 아니라 이런 것처럼 뒤에다가 배경을 한번 깔아보시고 그러면서 뭐 클립아트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시면 여러분들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스킬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번에는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 건데, 동영상, 자, 제가 하나만 보여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인간의 두 얼굴 영상 보셨던 분 없으시죠?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인간의 두 얼굴이 왜 인간의 두 얼굴이냐, 가끔 기획자들, 정말 마케터들은요, 새빨간 거짓말쟁이 혹은 나에 대해서 제대로 포장할 줄 알아야 그게 정말 진정한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제대로 포장할 줄 알아야 첫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다. 그 사람의 그 인식이 나중에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한 번 인식이 평생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첫인상 관리 잘하세요. 여러분들 예쁘게 꾸며야 됩니다. 왜냐? 누가 어떤 사람을 어디에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막 이런 식의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은 뭐 그거까지 신경을 쓰라 그래요. 귀찮아. 혹은 잔소리. 하지만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느끼는 게 좀 달라지실 수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누군가를 만납니다. 이때 처음 눈에 비치는 어떤 사람의 겉모습, 이것이 우리를 착각에 빠뜨릴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 이 쇼윈도에서 한 남자의 첫인상에 대한 실험이 펼쳐집니다. 첫인상, 그죠?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올해 33살 노총각, 유명 신문사 마케팅 디렉터 팀장이에요, 팀장님. 아직 애이 없습니다. 이제 길을 가는 여성들이 쇼윈도의 선 항쟁 씨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줄 겁니다. 모르겠어요. 저분을 한 10분 동안 잘 설득했어요. 조금만 더 앞으로. 저분의 첫인상에 대해서 질문을 저분의 직업이 뭐일 것 같으세요? 공장에서요. 기계수리하는 연령대는 총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200? 그 남자로서의 매력 지수를 갖다가 0부터 10까지 놓고 봤을 때 한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0부터 10이요? 네. 2점이요. 남자는 남자니까. 그걸 직접 지켜보고 있어요, 모니터로. 여성들의 반응을 보고 있는 항쟁 씨. 저분을 딱 보시기에 우측에는 거기에서 보시기에 저분 직업이 뭐일 것 같아요? 음식, 공식적이요? 매력도를 저희 0부터 10까지 놓고 있거든요. 0점일 것 같아요. 장가를 지금까지 못 갔으면 빵점. 빵점. 이번엔 좀 다를까요?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0점 이하는 안 되는 거예요? 줄 수 있을까요? 한 2점? 네. 심각합니다. 심각하겠죠. 심각하겠죠. 네. 씁쓸합니다, 항쟁 씨의 그죠?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냥 평소 차림인데 어디가 어때서 마음에 안 든다는 걸까요? 그래도 좀 나오신 것 같아요. 저 면허하세요. 네. 저는 배가. 네. 외모상으로는요, 이렇게 막 이거 잡아끌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저분이 이렇게 거리에서 대대 신청을 한다고 하면 다시 도망가네요. 제가 원하시는 분이 3일 이쪽으로 가장 오해받고 있는 분이 그분이 영어에 어차피 생각이 하나 났습니다. 항쟁 씨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괴로운 밤이군요. 그래서 이분이 변신을 하죠. 스타일을 한번 바꿔봅니다. 그래서 다시 그 다음날 아침에 쇼윈도에 섰어요.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세요. 어제 섰던 그 쇼윈도에 다시 한번 서보기로 했습니다. 와, 정말 딴 사람 같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바꿨습니다.
어떤 반응인지 한번 보세요. 많은 여성들은 놀라운 결과. 남성을 고를 때 뭘 가장 많이 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죠. 성격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격이 괜찮은 사람. 성격, 이해심이 많고요. 저는 외모보다 성격을 더 많이 하지만 한진 씨가 겉모습을 바꾼 지금 여성들의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시죠. 직업은 뭘까요? 순간 바뀌었죠? 변호사는 하는 대로 버는 스타일이니까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변호사가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 그때는 소질 있으실 것 같아요. 합방할 것 같은데? 망했어요. 아, 갑자기 기분 좋아지네. 네.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것 같아요? 뭐, 딱 느껴지는 게, 막, 외모로 판단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얘기도 저는 들려드려요.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벤츠를 타느냐? 아니면 성공하기 위해서 벤츠를 타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다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둘 다긴 한데, 그죠? 자, 예. 근데, 예.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는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 저희 사장님은요, 뭐, BMW, 아우디, 막 이런 것들을 끌고 다니셨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이 사람은 되게 사치나 이런 허실이 되게 많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느껴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그렇게 자기를 꾸미지 않으면, 클라이언트들은 안 만나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느끼게 된 게,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벤츠를 타는 사람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일단 배터리가 잠깐 없기 때문에 잠시만. 예, 이거 안 맞고 제가 잠깐만 다녀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을 잠깐 그 스킬을 좀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원래? 혹시 삼성 노트북이신 분? 삼성 노트북 이세요? 저 배터리 좀 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괜찮죠? 시간은? 예, 예, 감사합니다. 됐네요. 자, 여러분들 이번엔 동영상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는 건데, 아까 우리 지금 제 강의를 이제 한 8시간 들었던 분도 동영상을 잘 이용해서 어떤 메시지를 대신 전달하고, 오히려 아까 마케팅에 대한 사례 같은 것들은 저는 다 동영상으로 때려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이 속 편해요. 네, 말로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훨씬 속 편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출처를 알려드리면 좋은 마케팅에 대한 사례, 국내에 있을까요? 해외에 있을까요? 여러분들한테 기회라고 한다면. 국내보다는, 여러분들, 국내는 똑같이 따라하면 2인자라는 소리 혹은 대기업을 따라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이게 비슷하게도 안 나와요. 어설프게 나올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라고 하는 놈은 국내에 있기보다는, 좁은 땅덩어리에 있기보다는 해외 사례들을 많이 벤치마킹 하는 게 좋다. 왜냐, 안 해본 것들은 대기업에서도 해외 사례들을 많이 벤치마킹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외에 대한 광고 사례 같은 것들을 많이 봐봐라.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디어라든지 발상 능력이 좋아지게 된다. 자, 어디에서 찾으시면 좋냐면, 저는 이런 우리나라의 해외 광고나 마케팅 이런 것들을 일일이 구글에서 찾으시면요, 일일이 다 치워보셔야 돼요. 물론 CFTV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도 매 베스트, 세계 월드와이드적으로 베스트에 대한 CF 사례가 나오는데, 그거는 어찌 보면 CF에 국한되어 있는 거거든요. 최고 CF 사례. 그것도 하나의 마케팅 사례로서 여러분들 좋은 그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얘 블로그예요. 저도 막 이렇게 강의 같은 거 하면서 막 찾다가 결국엔 찾아낸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깊게 주는, 좀 독특하죠? 소셜 마케팅. 네. 요즘에 소셜이 좀 대세죠. 그죠? 소셜 마케팅이 대세죠. 온라인 쪽에. 자. 보면은 여기서 막 이런 정보 같은 것들,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것도 해외 사례들. 블로그 들어가셨나요? 네, 블로그로 들어갔습니다. 찾아보셨나요? 여기 보면은 쭉 있죠? 뭐, 소셜 마케팅, 뭐, 바이럴 마케팅, 뭐, 이런 거. 되게 여러 가지의 사례를 좀 보시면서요. 이렇게 페이스북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매일 보시는 거는 시간이 조금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즐겨찾기로 찾아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이렇게 좀 머릿속에서 새로운 사고를 원하시면 한 번씩 이렇게 감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쭉 훑어보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이런 아이디어도 있네. 되게 기발하고 되게 좋네.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려보고 쭉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차근차근 한번 뜯어보세요. 되게 기발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어떤 사례식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떤 인사이트를 주고 사람들한테 아이디어를 던져주는 거지만 사람들한테 깊이감 있는 깊은 인프레이션을 주는 끝마무리 때, 파이널 때 들어가는 영상들은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동영상이요? 네, 동영상. 저기 최근에 네. 동기부여로 해서는 저기 태국의 그 귀머거리 소녀의 그 샴푸 광고. 귀머거리 소녀의 샴푸 광고? 네, 그거 어떻게 찾으셨어요? 유튜브? 아니, 저 구글에서 치면 나오는. 구글에서 그렇게 치면 나오고? 네. 자. 태국 샴푸 광고 하면 나오는데요. 자막이 이제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하죠. 자막 밑에 있으니까 우리 번역해서 한국말로 좀 더 해주면은 영어 밑에. 그거는 또 우리 이제 팟인코더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자막을 직접 만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따가 알려드리고요. 자, 깊이 있는 영상, 사람들한테 어떤 느낌을 주고 깊은 인프레이션을 주는 그냥 그대로 형상을 찍어놓은 동영상이 아니라 기획된 영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획된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기획된 영상 뭐가 있을까요? 영화 속에서 한 장면을 찾는 것도 되게 좋아요. 왜냐? 뭐 그런 것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그 부분만 쓰시면 되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 강사들이 참 많이 쓰는 게 있어요. 예, EBS 뭐예요? 지식 채널 보신 적 있으신 분? 이게 벌써 여러분들 한 300여 차례, 380여 차례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비전에 대해서, 어떤 뭐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혹은 뭐 소셜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공감, 코칭, 리더십, 뭐 늑대들의 뭐 서로 리더십을 막 얘기하는 그런 되게 사람들한테 느낌을 주는 그게 있어요. 늑대들 무리 속에서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있고, 어떻게 무리 속이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되고 비전을 따라가는지, 짐승이라고 하더라도 한낱 짐승도 다 그 무리 속에 사회가 존재한다. 막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가 있는. 이렇게 찾아보면 이 구글이 좋은 게 그것만 딱 EBS에 대한 동영상만 쭉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에서 저는 되게 감명 깊게 본 게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인생은 아름다워 에서 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가장 유명한 장면 있지 않아요? 나치 그 유대인에, 어찌 보면 유대인들 다 학살당했잖아요. 뭐 독가스 풀어놓고서 샤워하라고 그래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한 독가스실에 몰아놓고 그 막 시체 더미에서 막 그런 사진들이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비전을 찾아가는 아내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비전을 추구하는 그 이미지, 그 영상들도 EBS 지식 채널에 나와요. 끊임없는 인생 추구. 인생은 정말 아름다워. 내가 비전을 느끼면 지금의 불행도 불행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런 메시지도 있고요. 자,
이 동영상, 좋은 동영상의 박지성도 유명한 사례죠? 이 동영상은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다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커서를 갖다만 대면 반딱반딱 뭐가 뜨죠? 예. 이게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표시예요. 여러분들 되는지 한번 보실래요? 안 되는 건 안 되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뜨세요? 파란색 버튼 왜 안 뜨세요? 왜 안 뜨냐면 이유가 있어요. 알트위바 안 까셨죠? 알트위바를 까시면 캡처하는 기능도 있겠지만 이 파란색 버튼을 띄우려면 알트위바를 꼭 깔아서 설치 실행까지 완료하시면 이 파란색 버튼이 뜨게 된다. 아주 간편하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죠? 그죠? 한번 여러분들 이거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알툴바를 까시지 않은 분들은 네이버에서 알툴바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 영상, 이 동영상에 대한 편집과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수시로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바탕화면에 여러분들 찾기 쉽게끔 항상 꺼내 놓으시면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알툴바 다운로드 받으시면서 지금 보면은요, 이 파일 자체가 지금 다운로드 받는 형식이 FLV예요. 그죠? FLV는 온라인에서는 재생이 되지만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재생을 할 때는 FLV는 안 먹혀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 변환이 필요합니다. 어떤 파일로요? AVI. AVI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막 실선처럼 막 이렇게 뜨는 게 있어가지고 AVI는 약간 위험해요. 가끔 그렇게 나오거든요. 오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말고 WMV, 그죠? 맞습니다. WMV 파일로 변환을 하셔야 되는 건데 변환할 때 필요한 건 뭐가 있죠? 네, 인코더라고 하는 게 있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가장 좋은 게 다음에 팟인코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똑같이 지금 알툴바 다운로드 받으시면서 예, 곰발바닥 같은 거. 곰발바닥 같은 건 그건 곰 인코더죠. 네. 팟 인코더라고 해가지고 네이버에서 쳐보세요. 그럼 다음에 팟 인코더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설치 실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걸 해보시면 한번 여러분들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저는 이미 실행까지 다운로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가지고 설치까지 하게 되면 여기 바탕화면에 팟 인코더가 깔립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은 일단 넉넉하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제가 팟 인코더를 쓰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곰 인코더나 그리고 뭐 네이버 인코더나 같은 것들은 뭐가 없어요. 편집 기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의하거나 혹은 뭐 어떤 경쟁 PT 같은 거 들어갈 때 10분짜리 영상을 내내 다 보여주고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20분 PT인데 10분 내내 그걸 보여주고 있으면 일단은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중간에 자르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거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팟인코더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자. 인터넷 좀 찾아보세요. 무슨 인터넷 그냥 자동으로 설정이 돼요? 요거는 지금 보니까 이 무선 인터넷 설정을 이렇게 안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유선으로만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뭐 동영상에 대한 뭐 스킬 부분들은 아시니까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이렇게 뭐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 다운로드 받아보셨어요? 네. 시간은 충분히 드려볼게요. 일단 제가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모든 스킬 중에서도 제가 가장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유용한 스킬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변화하는 비주얼 사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영상이 참 유용하게 쓸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초반에는 어떤 사람들한테 긴장감을 유발하는 영상을, 중간에는 늘어지는 사람들한테 집중감을 다시 한번 끌어들이는 영상을, 맨 끝에는 깊은 감동과 한 메시지에 대한
공명을 때리는 잔잔한 파동을 마음속에 울려버리는 그런 영상을 집어넣어주면 아주 적합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하이코드는 15메가짜리가 9초 만에 다운됐는데 아까 영상은 13메가짜리가 무지개 오래거든요. 그거는 때때로 여러분들 인터넷 속도와도 좀 관련이 있고요. 예, 뭐 그 부분은 환경도 여러 가지가 이게 좌우하죠. 그리고 그 공유해서 같은 무선 인터넷을 여러 명이 쓰게 되면 그것도 또 속도가 느려지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그 저기 KT에서 네. 봤다가 한번 이 컴퓨터가 전체적으로 느려진다고 알지가 까지 말라고 자꾸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겨갖고 했는데 컴퓨터가 윈도우가 망가지더라고요. 알투바를 까는데요? 네, 깨져갖고 다시 3년 복원을 시켰어요. 그 알투바 네이버하고 무슨 알투바 바를 깔으면 네. 그렇게 싫은가 봐요. 그 수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 그래요? 그것도 그 약하더라고 안 되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알투바 깔고서 문제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네. 그런 일이 많대요. 그래서 그래요? 어디 깔다가 컴퓨터가 아웃됐는데 다시 윈도우로 살렸죠. 업그레이드 시키니까 이제 살아나더라고요. 알툴바, 알약,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RGB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검증이 이렇게 막 뭔가 바이러스나 문제가 있으면 일단은 다 삭제를 하거나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문제를 걸고 넘어지긴 하겠죠. 일단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한번 하세요. 자, 하셨나요? 네. 그래서 다운로드가 다 받아지면 이 다음 팟인코더를 실행하시면 되는데, 자, 새 창이 열리면 바로 인코딩 하는 것과 동영상 편집이라고 하는 기능이 이 두 가지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EBS 지식 채널, 지금 제가 바탕화면에다가 다운로드 받아놨죠? 그걸 가지고서 지금은 FLV 파일이니까 변환을 하기 위해서 끌어당겨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집어넣으시는 거. 영화 쪽 하시는 분들은 이거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죠? 되게 많이 쓰시니까.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PC 저장용에서 파일 형식. 지금은 FLV니까 WMV로 클릭 하신 다음에 바로 인코딩 하시면 이게 변환이 되죠. 파일 집어넣고 PC 저장용에서 네, 여기 탭에서 네, 파일 형식에서 WMV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쵸? 네, 해가지고 인코딩 시작. 다 됐나요? 우리 뒤에 분 안 하셨죠? 다운받고 계세요. 네, 시간이 좀 걸리는군요. 네. 한번 여러분들 여기서 해보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집에 가시면 또 뭔가 안 돼. 뭔가 안 돼서 저한테 전화 온다니까요. 근데 다음 동영상에 두 개가 내려왔는데 이거 동영상을 2번 클릭하셨나 보죠. 그래서 중간에 안 받쳐진 거하고 받쳐진 거하고 2개가 나왔나 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대로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동영상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다운로드 WMV 받았던 거 그대로 여기다 끌어서 집어넣고 다시 한번 여기로 끌어주면 동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재생이 되면 이 편집이 어떻게 가능해요? 시작! 이렇게 쭉쭉 보시면 돼요. 쭉 보시다가 아, 내가 그 중에서도 이 부분과 이 부분의 하이라이트,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삽입. 또 맨 마지막에서의 어떤 이 끝부분의 파이널이 되게 중요하다. 그 부분 삽입해서 얘를 같이 묶어서 믹스를 하려면 인코딩 바로 눌러주시면 믹스가 돼요. 그것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딱 구분이 되는 게 원본과 믹스라고 써져 있는 게 있죠. 그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믹스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딱 그 부분만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에다가 삽입해서 뭐예요? 맨 끝에서 두 번째 동영상이라고 하는 거, 동영상 파일. 네, 그런 다음에 제가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받아놨으니까 믹스, 그죠? 클릭, 확인,
그러면 어떤 창이 뜨죠? 이런 창이 하나 뜨죠. 뭘 누르셔야 돼요? 자동 실행? 클릭하여 실행? 많은 사람들이 다 클릭하여를 누른다라고 하지만 포인터로 재생이 되려면 클릭하여가 아니라 자동 실행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되면 재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인코딩한 파일을 가버렸는데. 폴더 열기를 하시면 그 인코딩한 파일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폴더 열기 그 아래.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팟인코더가 좋은 이유가 아까 저기 자막 자리에요. 그거 있죠. 그거 여기다가 여기 적어 놓으시면 돼요. 쭉.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미세하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텍스트를 적으시면요. 아래 생기죠. 그러면서 요거를 텍스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치도 여러분들이 아래로 적용할 거다라고 한다면 아래로 나오는 거고요. 또 텍스트는 계속 나오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오프닝, 엔딩, 그리고 여러분들 나에 대한 저작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시고 만드셨는데 이걸 또 누군가가 도용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 놓거나 아니면 로고, 회사 로고를 집어넣어.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퍼가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대로 노출이 되고 여러분들의 회사가 그대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저작권을 여러분들이 낙인을 땅 찍어 놓는 거예요. 그걸 로고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쓰셔도 괜찮은 거고. 제 VOD 보신 분이 있죠? 그 아래 보시면 제가 낙인을 찍어 놨잖아요. 강신정의 이지 파워포인트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되셨나요?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웠던 걸 가지고서 한 번씩 써보시고 집에서 한번 좋은 동영상에 대한 사례 같은 것들 영상을 많이 보시고 생각을 많이 하시다 보면 생각이 깊어지고 발상하는 발상력이 되게 좋아져요. 그죠?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 아까 스투시 그런 사이트들 그런 블로그들 보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좀 더 디벨로핑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영상을 때려주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이것도 있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리는 건 많은 사람들이 파이널 페이지를 장식할 때 박수 소리가 나면서 병아리 2마리 나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박수 소리 내셨던 분 솔직히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땡큐 페이지는 정말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그 대신에 맨 마지막 파이널 페이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땡큐로 장식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메시지로 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마지막에 정말 가장 강렬하게 어필을 할 수 있는 동영상이 안 들어간다면 여운을 주는 메시지로 사람들을 끌어당기시는 거. 결국엔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결정이잖아요. 하게끔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그러면 거기서 해라 강조하는 의미가 아니라 자 저는 명언도 써요 가끔. 멋진 정말 근사한 배를 만들 때요. 이 사람한테 억지로 우리 보통 배를 만들려고 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하고 기술자가 필요하고 목공 재료 같은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인부를 사서 인부들한테 시킵니다. 너 목재 나르고 너 이거 잘라 너 이거 붙이고 그렇게 시키다 보면요. 그 사람들은 시키는 일만 해요. 그리고 시키는 일을 하다 보면 하기가 짜증이 나면서 점점 부실공사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정말 멋진 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텍쥐베리가 이런 말을 하죠. 멋진 배를 만들려면 그 사람들한테 강제로 시키는 일 대신에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하게끔 하려는 마음의 열망을 불러일으켜라. 어떻게? 저 바다에 넓고 푸른 저 바다에 대한 야망을 불러일으켜라. 이게 뭐예요? 회사에서는 함께 비전을 공유해야 사람들이 삽질을 안 한다는 거예요. 회사에 막 이게 노를 젓는 사람들이 막 주동자가 많아가지고 자꾸 막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뭔가 자꾸 어떤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불철만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뭔가 문제가 생기면 마녀 사냥을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텍쥐메리가 하는 이런 명언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뒤에다가 딱 때려주시는 것도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3의 보증인이 나를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인프레션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사람들을 느끼게끔 하려면 정보를 쥐어주지 말고 그 대신에 비유하고 은유화하는 여러분들, 유희를 많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같은 말도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를 하면 저는 그래서 탈무드 얘기를 참 어떤 막 이렇게 만화 속 어떤 뭐 이렇게 스토리 속 이야기들 참 많이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아 이게 바로 제안의 기술, 이게 바로 설득의 기술, 이게 바로 유혹하는 기술 이렇게 응용을 참 많이 하거든요. 자, 이거는 좀 더 비주얼틱하게 보이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을 해주시는 게 낫겠죠. 통임이지, 그죠? 이거는 구글에서 여러분들 C 그리고 뭐 쉽 이렇게 쓰시면 아주 간단하게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땡큐 페이지가 아니라 이런 식의 어떤 회사 속에서도 우리는 당신과 거래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열망의 메시지를 이미지와 함께 우리는 꿈을 설계하고 행복을 짓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건 또 뭐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선라이즈 그죠? 떠오르는 태양이 아니라 지고 있는 태양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바꿔드렸어요. 비상하는 비행기로 확실하게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죠?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 자, 이것도 있죠. 우리한테 시켜만 주십시오. 우리는 담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때요? 그럴싸하지 않나요? 그죠? 모든 것을 담아내겠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하나 이걸 디자인해 드렸는데, 이 회사는요, 정말 저한테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달라면서 아이템만 딸랑 들고 오셨어요. 아무 실체가 없어. 사이트도 없어. 제가 어떻게 만들어 드렸겠어요? 일단, 포장이 중요하다라고, 그러니까 이 회사랑 클라이언트가 거래를 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에 실체가 없으니까 회사 속에서를 그럴싸하게 만들어 달래요. 아무것도 안 가져온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일단 직원이 많아 보이잖아. 그러면서 규모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걸 노렸던 거예요. 자, 이미지 하나로도 그 회사의 실체가 이렇게 포장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대한 방법이겠죠? 우리 도요다 웨이, 맥킨지 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BNF 웨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글로벌로 나아가겠습니다. 월드와이드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우리의 의지, 우리의 앞으로의 비전 이런 것들을 뒤에다가 딱 실어주셔도 좋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메시지를 어떻게 장식하느냐에 대한 흥미 설계를 참 잘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들의 문서는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꽂힐 테니까. 중요한 건 인식이고 그 인식을 통해서 나를 하게끔 만들 수 있는 그 유혹의 스킬이 여러분들의 문서의 스킬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요.